여기 회사원 B.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호텔에서 가져가도 되는 것,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해외 호텔 예약하는 것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숙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패키지가 좋은지 자유여행이 좋은지 여행사를 꼭 거쳐야 되는지 호텔 예약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초보자를 위해서 팁들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해외여행 또는 출장 갈 때 사용한 필수 어플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예 여행 관련 어플 폴더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항공,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그리고 자주 가는 일본 로컬 어플이랑 호텔스닷컴 이렇게 있는데, 먼저 비행기 타고 뭐 출장이나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항공권과 호텔이 가장 중요할 텐데, 패키지 여행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그 해당 지역 정보를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기보다는 여행사에서 쫙 정해놓은 그 지역에서 꼭 가야 되는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돌아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골프 관광 이런 거 갈 때는 그런 여행사에서 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골프를 딱히 치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골프를 딱히 치진 않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자유여행, 제가 직접 호텔이랑 항공 예약하고 그날 어디 갈지 스케줄도 정하는 여행을 하는데, 일단 항공권은 비행기를 자주 탄다는 분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고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인가? 그렇죠. 그런 이제 항공사끼리 뭔가 마일리지를 공유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여튼 아시아나 쪽이든 대한항공 쪽이든 한 놈만 패는 게 자주 비행기 탈 때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시아나 항공만 열심히 타서 지금 벌써 마일리지가 꽤 많이 쌓였고, 아시아나가 회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완전 거의 평생급 이런 회원이 있는데, 저는 벌써 다이아몬드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회원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줄을 안 섭니다. 왜냐면 다이아몬드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길어봤자 내 앞에 2명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낑깡 PD님도 항상 줄 안 서고 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입장도 더 빨리 하고요. 그 비즈니스 줄이 더 먼저 오픈하고 줄이 훨씬 더 짧잖아요. 그 비즈니스 줄로 들어갑니다. 가끔 혼자 탈 때는 비즈니스석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코노미 티켓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짐이 빨리 나와요. 짐에다가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빨리 나오는 짐표를 붙여줘가지고 제가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이코노미석에 앉았어도 짐은 최고 빨리 나옵니다. 짱이죠. 그래서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한 놈만 패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나는 비행기 타는 여행을 그렇게 자주 안 가요. 뭐 1년에 한 번 그렇게 가요. 그런 분들은 한 놈만 패기보다는 그냥 최저가를 공략하시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스카이스캐너나 지마켓 투어, 뭐 인터파크 투어 이런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하시면 카드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 혜택을 쓸 수 있는 최저가 항공권을 쓰시는 게 이득일 겁니다. 어차피 마일리지도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자주 안 탈 때는 그냥 최저가를 사십시오. 근데 자주 출장이나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최저가 항공권보다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패고 있는 항공사 항공권 가격이 이렇게 조금 더 위라면은 차라리 조금 이만큼 더 가격을 주더라도 내가 패고 있는 항공사를 계속해서 패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서 아예 신용카드 쓰는 만큼 몇 퍼센트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용한 앱이, 저는 호텔 잡을 때 호텔스닷컴만 팹니다. 왜냐면 호텔스닷컴을 패고 있는 이유는 10박을 하면은 1박이 공짜입니다. 근데 호텔이 뭐 3만원짜리 유스 호스텔도 있을 거고, 뭐 막 이만큼 비싼 되게 5성급 호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묵었던 그 10박의 평균 값을 내서 그 정도 가격대에 1박을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호텔스닷컴 도장을 모으기 위해서, 적립숙박 이걸 모으기 위해서 호텔스닷컴만 패고 있습니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호텔 최저가 비교 사이트. 웬만해선 호텔스닷컴이 거의 최저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 약간의 차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이 도장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호텔스닷컴을 패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자주 비행기를 안 타시는 분들, 1년에 한 번 가는 휴가 이런 분들은 그냥 최저가를 찾아서 가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득일 겁니다. 저는 호텔스닷컴에서는 이게 또 도장을 안 쓰고 그 1박을 안 쓰고 계속 모으면은 골드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직 실버예요. 전 중간중간에 그 도장을 털었거든요. 한 번씩 1박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버인데 왜 호텔 사이트들 최저가는 인터넷 쿠키 정리, 방문 사이트 정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이게 우리 낑깡 PD님 아이디로 호텔스닷컴에 들어갔을 때랑 제 아이디로 호텔스닷컴에 들어갔을 때랑 제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스닷컴만 패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호텔스닷컴 도장을 최고 많이 모은 분은 우리 프로 출장러 중 한 분인 얼마 전에 매금이라는 가발 사이트를 오픈하신 아쿠 선배가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자유야 하면서 여행을 가시는데 그 전 회사에서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도장이 이따만큼 쌓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거의 이 호텔스닷컴 도장으로 공짜로 숙박을 하셨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숙박을 구할 때 에어비앤비도 쓸 수가 있죠. 에어비앤비는 이제 약간 민박 같은 개념의 그런 앱인데 요새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현지 투어 같은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의 이제 주요 모델은 숙박일 텐데 도시 민박일 텐데 이 에어비앤비는 이게 호텔과 민박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에어비앤비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호텔에 혼자 갇혀 있는 것보다 도미토리 같은 데에서 조금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게 팬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나한텐 즐거움이다 하는 분들은 이 에어비앤비에서 그런 방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좋을 텐데 제가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호텔만큼 쾌적한 환경은 아니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은 다 예쁘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민박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에어비앤비를 묵었을 때는 1박에 30만 원짜리 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뉴욕의 에어비앤비 방은 제가 묵었던 방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건물의 위층에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 건물의 원룸에 본인 방이 있는 건데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을 제 여행 기간 동안 저한테 내주고 자기는 위층에 있는 가족 집에서 묵었던 그런 에어비앤비였는데 정말로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뭐 화장품부터 옷부터.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너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잠깐씩 내 물건을 가지러 들어와도 될까? 들어오기 전에 너한테 연락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은근 되게 거의 매일 물건을 가지러 들어오고 그리고 물건을 한번 가지러 들어오면 옷장이 거기 있으니까 내일 뭘 입을까 내일 뭘 신을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 마음 이해는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속옷 다 풀어헤치고 하고 여독을 혼자서 풀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래도 속옷은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뭐 믿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랬던 적이 있고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갔을 때는 집은 누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업자가 여러 개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본에서는 도시민박이 법적으로 안 되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는 약간 007 같은 느낌으로 어떤 약속된 장소에 집 열쇠가 이렇게 사물함 요만한 뭔가 007 박스 같은 거에 들어있는데 약속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그 열쇠가 꺼내지고 집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 있던 적이 별로 없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그 집의 관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1시간인가를 길바닥에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송해요 지금 제가 좀 멀리 와 있어서 뭐 이러면서 그래서 1시간 후에 자전거 타고 따르릉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1시간 어쩔까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을 때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쓰레기 봉투가 묶여있는 채로 그냥 띵 하고 있고 머리카락 다 늘어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관리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청소가 되지 않은 방을 잘못해서 우리 실수로 내줬다. 다른 방으로 옮기자. 그래서 짐 풀었던 거를 다시 짐 싸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기는데 또 그 관리자가 그 위에 방에 열쇠를 뭐 이렇게 내주고 하기 위해서 또 30분인가 1시간인가를 또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 에어비앤비가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많네. 뭐 거의 대부분의 일본 에어비앤비 방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벽에다가 써 붙여놨어요. 코팅해서. 누가 벨을 눌러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리실 1층에서 어디에 왔냐고 하면은 누구누구네네 집에 놀러온 친구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도미토리 같은 데는 뭔가 항상 이렇게 관리자나 아니면 사람이 상주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단독 뭐라 그러더라? 에어비앤비 용어로 단독 뭐였는데? 숙소 종류. 집 전체를 대여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가 저의 생각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할 때는 차라리 에어비앤비보다 청소해주고 조식 주고 하는 호텔이 낫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 현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저쪽 책장에 여행 서적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서적을 한번 둘러보고 네이버에서 뭐 현지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전 주로 트립 어드바이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역명을 입력을 하면은 오락거리에서 그 지역에서 놀만한 것 랭킹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트립 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어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만 가는 관광지 혹은 한국 사람들만 겁나 가는 맛집,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월드와이드한 정말로 볼만한 관광지가 트립 어드바이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식당 리뷰도 은근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추천하는 어플은 우버인데요. 우버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약간 카카오 택시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에서는 우버가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약정된 금액을 처음에 확인하고선 그래서 약간 택시 잡기 어려울 때 우버를 쓰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서는 우버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처럼. 그래서 우버를 자주 저는 이용합니다. 동남아에서는 거의 필수 어플인 것 같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택시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우버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버에서도 이제 나쁜 맘 먹는 우버 드라이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우버의 장점이 처음에 요금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우버 좋아요.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우버보다 그랩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랩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랩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우버보다 뭔가 쿠폰이랑 뭐 이런 약간 금액적 혜택을 많이 뿌리나 봐요. 그래서 그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우버가 유용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일본에서 낑카피디님이랑 열심히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는데 막차 시간이 지났어. 호텔로 가야 돼. 근데 택시가 진짜 안 잡혀요. 진짜 안 잡혀. 그리고 일본은 왜 그렇게 그런 애들이 많아? 길거리에 서 있으면 막 이상해. 말 걸고 막. 그래가지고 낑카피디님이랑 우리 쫄보 2명이서 막 이러고 있다가 택시가 진짜 안 잡히는 거야. 호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버를 불러가지고 호텔로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우버 가격은 그 지역의 택시 요금과 거의 비례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일본은 택시 요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버 요금도 좀 비쌉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택시 요금이 엄청 싸거든요. 동남아에서는 또 쌌습니다. 태국에서 엄청 쌌어요. 그리고 우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본에서는 뭔가 업체에서 관리하는 우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딱 이렇게 정해진 뭔가 회사 택시처럼 생긴 그런 차가 오고 기사님도 이렇게 정장 같은 거 입고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가면은 그냥 개인이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버를 탔을 때는 우버가 왔는데 여자분 2명이서 앞자리에 타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뒤에 타서 뭔가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도중에 우버콜이 와가지고 저를 캐치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국가에 갔을 때는 우버가 짱입니다. 왜냐면 내 목적지를 기사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버콜을 잡을 때.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현지 투어, 현지 당일치기 투어 같은 거를 잡을 때는 지마켓, 여행이나 인터파크 같은 곳을 이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인 투어 이런 걸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안 잡고 낑강 PD님이 잡았기 때문에 저는 잘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낑강 PD님이 시키는 대로 내일 몇 시에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쫓아갔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어제 찍고 나서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제가 우버를 외국에서 웬만하면 이용하려고 하는 게 뉴욕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뉴욕에서 어떻게 제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그때 갔던 에어비앤비까지 가는 길에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뉴욕이 교통체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무슨 터미널? 되게 유명한 터미널 있어요, 뉴욕에. 거기서 그냥 여기서 내려줄게. 여기서부터 네가 알아서 그냥 가. 그러면서 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뉴욕 지하철 타는 것보다 난 뉴욕 처음 갔으니까 미국에 아예 처음 갔으니까 지하철 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다시 택시 잡아서 가야지 하고선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옐로우 캡을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안 잡혀. 근데 어디선가 되게 호감형인 흑인 총각이 나타나더니 내가 택시 잡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저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캐리어를 이렇게 손수 마치 벨보이처럼 이렇게 끌고 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쫓아갔죠. 그래서 택시가 줄 서서 대기 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택시 타면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근데 택시비는 나한테 $60를 줘. 그러면은 택시 아저씨가 이따 내릴 때 거슬러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총각한테 $60를 줬죠. 그리고 택시를 딱 탔어.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너 저 총각들 아는 사이니? 그래서 아니 난 여기 타면은 저 총각이 뭐 거슬러 준다던데? 돈 거슬러 준다던데?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난 저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람이야. 너 뒤에 짐은 제대로 있나 봐봐 그러는 거예요. 트렁크에 짐 제대로 실렸나 보라고. 짐은 잘 있어요. 그래서 뭐 택시 아저씨한테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결국엔 내릴 때 또 택시비를 내고 그런 식으로 $60, 우리 돈 한 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6만 원 정도의 멍청 비용에서 멈췄지만 더 나쁜 이제 상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양아치들이랑 택시 아저씨가 짜고 있었다면 그리고 돈 내놔 뭐 이런 거였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버를 부르세요. 우버는 그래도 이동 내역이라든지 그 우버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데이터를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처럼 출발하고 나서 내가 뭐 어떤 정보로 택시를 탔는지 우버를 탔는지를 친구나 가족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탑시다. 길에서 옐로우 캡을 잡거나 제가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버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버 가격이 막 1,5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나왔다 뭐 이런 외국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엔 또 우버에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환불해줬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적어도 우버는 이제 우버 측에 컴플레인을 할 수는 있으니까 길에서 잡은 옐로우 캡이면은 그런 뭐 환불이나 이런 거 말도 전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나 뭐 그랩이든 뭐든 뭐 여튼 비슷한 거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도시의 범죄율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나한테 걸리면 10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전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뭔가 여행할 때 숙박앱, 항공앱 이런 거는 제가 핸드폰에 깔려 있어도 안전 여행을 위한 앱은 생각보다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앱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감사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전하게 여행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